우리가 무심코 김치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신경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김치찌개 재료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재료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김치찌개 재료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김치찌개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바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들입니다.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의외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나 채소를 볶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 염증을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증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 지속된다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조금씩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죠. 그래서 염증을 가속시키는 오메가6 지방산과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오메가6 지방산은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섭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균형으로 염증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도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고탄수화물 식사와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를 통해 우리가 더 빨리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치매를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까지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한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함량 비율이 높은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물론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은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효용성 부분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한계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쓸 병원비를 지금 우리 건강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걸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들기름 역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대신 들기름은 이런 가열 요리보다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가공육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고기뿐만 아니라 가공육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먹습니다. 왜일까요? 맛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건강보다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공육은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으로도 많이 소개되었죠.
그래서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입니다. 1급입니다. 그런데도 먹습니다. 왜일까요? 가공된 맛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죠. 그래서 가공육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백미밥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꼭 피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생고기입니다. 건강한 생고기를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GMO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를 쓴 고기들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고기들은 염증을 늘리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기를 다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고기를 드시면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뇌 건강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포화지방이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드셔야지 뇌 위축, 즉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을 안 드시면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먹고 있는 우리의 식단이 문제입니다. 뇌가 줄어드는 이유는 고기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생고기로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뇌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설탕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김치의 신맛을 잡기 위해 설탕을 엄청 넣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넣으시는 경우도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한 스푼 넣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루 동안 먹는 설탕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 자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g이 넘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3kg을 넘게 드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설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탕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 섭취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찌개에도 넣고 반찬에도 넣고 간식에도 넣고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절제해서 설탕을 가끔씩만 먹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과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은 독이라고 하죠.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우리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범인이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빨리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찌개에까지 설탕을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대파와 양파입니다. 양파는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요.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 무기질, 알리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치매 예방의 최고인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 무기질,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파는 김치찌개에 너무 잘 어울리는 채소죠. 이제는 대파와 양파로 건강한 단맛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건강한 식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맛술입니다.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 꼭 넣으시는 재료이죠. 바로 냄새를 잡아주고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맛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당, 설탕, 포도당 같은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맛술뿐만 아니라 달달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 참치액 같은 요리액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맛술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조금만 넣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정도 양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맛을 내는 조미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국 단맛을 내는 식단을 유지하고
즐기신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 식단을 설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환경을 포기하시기 어렵다는 것이죠. 참고로 맛술은 칼로리도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준이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결국 우리 몸에 고혈당을 부르고 고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맛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식습관이 결국 우리 몸을 포도당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을, 이 넘치는 포도당이 결국 치매의 원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혈액이 얼마나 당화되어 있냐는 수치이죠. 즉 우리 몸이 얼마나 당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기준치를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치매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에 당이 가득 차지 않도록 식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맛술 같은 조미유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맛술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매일 드셔야 되는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몸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억제하며 심지어 암세포 성장까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당분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즐겨 먹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맛술로 냄새를 잡지 마시고 마늘로 냄새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마늘은 꼭 챙겨 드셔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김치찌개에 자주 넣어 먹는 사리입니다. 국수, 당면, 라면, 우동, 수제비, 떡, 만두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는 보통 뭐랑 드시죠? 바로 백미밥이랑 드시죠. 김치찌개를 먹는 이유는 사실 이 백미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백미밥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백미밥을 김치찌개와 함께 드시면서 이러한 사리까지 함께 드신다면 혈당을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폭발할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슐린 호르몬을 엄청 많이 분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즉 치매를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리들의 공통점은 바로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치매의 가장 최악인 음식은 설탕도 있지만 밀가루 역시 치매의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딱 두 가지만 끊으셔야 된다면 저는 밀가루와 설탕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높아진 혈당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탄수화물 중독을 부를 수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죠.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뇌는 치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그 어떤 음식도 타협 없이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음식인 사리 대신 어떤 재료를 넣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사리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김치찌개에 넣어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리입니다. 제가 두부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치찌개에 넣는 두부 사리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백미밥 섭취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김치찌개의 가장 큰 단점은 백미밥 섭취에 있습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현미나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를 풍성하게 드신다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백미 섭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국과 찌개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두부사리입니다. 이제는 백미 섭취를 줄이시고 두부를 풍성하게 넣어 드셔서 혈당도 잡으시고 치매 예방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풍성한 채소도 김치찌개와 함께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함께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찌개 재료로 최악인 음식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점입니다. 오늘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